여러분, 직장에서 누군가가 계속 호감을 표현하는데 내가 싫다고 거절해도 멈추질 않는다면 어떨까요? 이걸 그냥 개인의 연애 문제로만 볼 수 있을까요? 최근 한국 법원이 여기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완전히 뒤바꾼 정말 중요한 판결인데요.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볼 이 내용은 한국갈등전환센터와 노무법인 신효예, 이경무 노무사님이 제공해주신 아주 전문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덕분에 저희가 이 사건의 핵심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고백 공격이라는 말이 대체 왜 나왔는지 사건의 시작부터 보고요. 무려 3년 반에 걸친 기나긴 기록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어떻게 달랐는지, 그리고 이 모든 논쟁의 핵심이었던 우의성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새롭게 정의되었는지도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판결이 우리 직장에 또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시 고백 공격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요. 한쪽의 일방적인 호감 표현이 상대방에게는 말 그대로 공격이 될 수 있다는 뜻의 신조어인데요. 최근 법원이 바로 이 고백 공격이 단순한 구애 행위가 아니라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한 겁니다. 이제 선을 넘은 호감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근데 이 사건이 더 충격적인 건요. 이게 무슨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려 3년 6개월 동안이나 지속됐습니다. 3년 반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건의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타임라인을 보시면 2019년에 시작된 원치 않는 연락과 선물이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 넘게 계속된 겁니다. 결국 2023년이 되어서야 공식 신고가 들어갔고 회사는 조사를 거쳐서 가해자를 해고했죠. 여기까지 보면 회사가 잘 처리한 것 같죠? 근데 진짜 중요한 법적 논쟁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해고된 직원이 이거 너무하다, 부당해고다라고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이 사건은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법원까지 가게 되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같은 사건을 두고 두 기관이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자, 표를 한번 보세요. 두 기관의 판단이 어떻게 달랐는지 딱 보이죠? 둘 다 성희롱은 맞다고 봤어요. 근데 직장 내 괴롭힘이냐 아니냐 여기서 의견이 확 갈린 겁니다. 노동위원회는 아니다. 법원은 맞다고 본 거죠. 이 엄청난 차이를 만든 결정적인 한 단어, 바로 우의성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법원은 도대체 왜 우의성이 있다고 본 걸까요? 그건 바로 이 개념을 그냥 직급이나 직책 같은 공식적인 서열에만 가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넓은 개념, 바로 관계의 우의성이라는 걸 꺼내든 거죠. 그러니까 법원은 더 이상 저 사람이 내 상사인가? 이걸 묻지 않은 거예요. 대신에 뭘 물었냐? 직급 말고 다른 걸로 나를 괴롭힐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바로 이걸 본 겁니다. 직장 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 관계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이번 판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법원은요, 성별에 따른 사회적, 물리적인 차이, 또 나이나 경력 차이에서 오는 미묘한 힘, 조직 내에서 소문을 퍼뜨릴 수 있는 능력, 심지어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한 사람을 따돌릴 수 있는 그런 영향력까지 이 모든 걸 우위성, 즉 권력으로 본 겁니다. 직급이 같아도 힘은 얼마든지 불균등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한 거죠. 정말 획기적이지 않나요? 자, 그럼 이 판결이 나왔는데 우리 회사 또 인사팀은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에이, 우리 회사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진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는 거죠. 구체적인 가이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이 우리 회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딱 3가지예요. 첫째, 사소해 보이는 행동도 계속 쌓이면 중대한 위반이 된다는 누적 효과를 기억해라. 둘째, 회사는 이제 방관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셋째, 이렇게 지속적인 괴롭힘에는 해고 같은 강력한 징계도 정당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회사에 더 큰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준 셈이죠.
그래서 이제 인사 담당자분들은 이 4단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우위성의 개념이 이렇게 넓어졌으니 이걸 직원들에게 제대로 예방교육해야 하고요. 둘째, 혹시 사건이 터지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피해자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셋째, 징계를 할 때는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자주 그랬는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건이 끝나도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와 조직 문화 개선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쭉 따라와 봤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이 판결의 유산은 과연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괴롭힘은 직급의 상하 관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동료 사이의 다양한 권력 관계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명확히 했다는 것. 한마디로 뭐냐? 괴롭힘은 직급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 판결이 보이지 않는 권력 관계까지 들여다보면서 우리 모두를 위한 더 튼튼한 안전망을 만들어준 셈이죠.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공식적인 직함 너머에 혹시 우리 사무실에는, 우리 팀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을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